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 금빛 페이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 개정은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2023년 초에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사항으로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는지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즉 집을 구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이 주택에 선순위로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절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된 건데요. 예전에 있었던 실제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선순위의 보증금을 속여서 실제로는 1억인데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에서 집주인이 보유한 물건이 한두 채가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합치면 4채만 해도 무려 4억인데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했을 경우에 차후에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나보다 우선순위인 선순위 보증금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내가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푼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서 이번 동의에 대한 의무화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있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방착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서 임대인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리 임차인이 등기부상 1순위여도 배당을 받을 때 조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인은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당해세라고도 하는데 이 세금이 많이 밀려 있을 경우 내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 체납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당사자 외에는 알 수가 없고 기재되었다 해도 임차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개정사항을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확인하고 싶다, 확인 좀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그 전에는 왜 내가 내 개인정보를 보여줘야 하냐면서 단칼에 거절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볼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신설되는 조항으로 임대인의 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여줄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임차인이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임대인 동의는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조금 양측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쪽에 서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또한 이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놨고 증명서가 발급된 시기 또한 임차인이 요구한 날 이유가 아니라 이제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그 전에 발급된 증명서도 무관하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약하시기 전에 임차인이 정보를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흔쾌히 발급을 해주는지 아니면 회피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임대인 분들도 내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계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일부 상향하였습니다. 소액 임차인과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경매가 실행돼서 새로운 사람에게 낙찰되었을 때 내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일정액과 범위인데요.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각 권역별로 기존보다 1,500만 원을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금 또한 500만 원 올렸습니다. 소액 임차인과 같은 주거 약자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전세보증금을 조금은 더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기부상 말소 기준 권리라고 있는데
그 담보물건 설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근저당권이 을구에 적혀 있어요. 그럼 2017년이겠죠. 그 당시 소액 보증금 범위를 보시면 서울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이거든요. 그럼 최우선 변제 금액도 3,400만 원이에요. 현재 보증금 범위로는 1억 6,500만 원으로 올렸지만 등기부상에 이러한 권리들이 기재되어 있으면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 1억 2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 나중에 5,500만 원은 보장이 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1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는 없고 대항력을 갖췄다는 가정하에 선순위 저당권이 가져간 다음 나머지 금액에서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후에 새롭게 생긴 근저당권이라면 개정된 범위 금액에서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언제일까요? 대부분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날부터 내가 살고 있으니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상 저당권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어느 순간 본인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등기부상 근저당권은 접수한 날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1순위가 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갖춰지기 때문에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이 오늘 날짜로 발급한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진행하시는 임대인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특약란에 아예 기재를 해둔 거죠.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사항 맨 첫 번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 조항과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특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아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임차인을 위해서 명시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특약사항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에 적기 때문에 임차인이 적어달라고 말하지 않는 한 적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설된 조항들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의 개정사항이에요. 현재 부동산에서 쓰는 일반 임대차 계약서에는 없는 조항인데요. 꼭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미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새롭게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었는데요. 기존의 계약서에서는 관리비가 얼마인지 세부사항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월세가 적은 곳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관리비가 월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사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서 관리비는 얼마다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적거나 만약 일정하지 않다면 그에 관련된 관리비 항목 및 산정 방식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입니다. 임차주택의 표시 아래쪽에 보시면 국세 및 지방세가 미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임대인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에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도 작성되어 있거든요. 이 두 곳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쪽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보시면 관리비 적는 칸도 신설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특약사항란에 가보시면 보통은 이 부분이 일반 계약서에서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만든 계약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가구 이상인 집합건물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관리비도 장부에 작성하도록 하였는데요. 증빙자료,
또한 보관할 수 있도록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개정안은 빠르면 2023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니까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안전하게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